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심장병 약입니다. 저는 연세종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이제 다 느끼시다시피 절기가 지나가잖아요. 이제 며칠만 좀 지나면 이제 무더위는 없어질 것 같은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여름 내내 지친 몸으로 대비 없이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되면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감기가 걸리는 일이 많은데, 이제 가을 감기를 잘못 관리하면은 겨우 내내 막 두세 달 정도 감기 걸리고 기침하고 안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철 건강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더울 때 술 안 마셨다가 가을 되니까 야 만세 하면 술 마시는 경우가 많고, 일교차가 크니까 잘 때 따뜻하게 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건강도 좀 운동도 챙기면서 해야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사람이 당뇨로만 나빠지나요? 감기로도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으니까 가을철 건강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은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어요 라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 한 2, 3주 정도 이제 이런 젊은이들, 또 이런 또 중년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했대요. 근데 이제 미리 얘기 안 하다가 이제 탐문하다가 결국 이제 발각될 수도 있고, 먼저 자기가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 간헐적 단식을 했고 나서 자기가 살이 빠지는 것 같아서 좋아했는데, 내지는 살도 안 빠졌는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아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놀라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 명, 많은 날 한 두세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저번에 우리 한림대학교 김철식 교수님이랑 충분히 이제 아주 충분하진 않지만 얘기를 나눴지만, 하는 이유는 살이 쪘는데 하겠죠. 그러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루 중 8시간만 먹고 나머지 16시간을 굶는 거죠. 그러니까 한 끼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는 하루 베이스가 아니라 이제 일주일 베이스로 일주일 중에 5대2로 이제 식사하고 단식하는 날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틀 정도는 굶는 거, 이제 통산 시간으로 48시간 정도로 굶는 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하루에 일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삼식하고 간식 먹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 내만 먹기 때문에 칼로리 제한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하루에 1800에서 2400 칼로리 정도 먹는다 치면은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한 1000 칼로리 800에서 1200 내외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로리 제한식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 폭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사실 간헐적 단식 안에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게 있긴 해요. 아류로. 그게 뭐냐면은 간헐적 단식의 원래대로 폼이라면은 칼로리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칼로리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내에는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그런 또 다른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이제 사람들이 헛갈리는 것뿐만 아니라 폭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한 번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에라 이왕 한 번 먹는 거는 어차피 두 끼를 굶을 테니까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 해서 간헐적 단식이 워낙에 의미였는데, 이제 간헐적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간헐적 단식하는 분들은, 제가 다 말리는 건 아니고 잘 맞으면 해도 되는데, 간헐적 단식은 간헐적 폭식이 아니에요. 근데 제게 병원에 오는 분들은 간헐적 폭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체중 감량 효과는 일반적으로 저번에 우리 김철식 교수의 대담가에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많지 않을 뿐더러 이제 데이터가 나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전통적인 칼로리 제한식에 비해서 특별히 우월한 건 없어요. 오히려 자료가 제한돼 있거나 또 나쁘거나 비슷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는 결국 칼로리 제한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요새 어떤 시간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크로노 메디슨이라고 해서 같은 끼를 먹어도, 같은 영양소를 먹어도 시간에 따라서 임팩트가 다르다라는 이제 크로노 메디슨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간헐적 단식에서의 체중 감량 효과는 대부분이 어떤 시간에 의한 것보다는 그 시간만 먹기 때문에 칼로리를 제한해서 이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한 가지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과장이거든요. 어떤 한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수가 없는데 이거 다 맞다. 이게 만병통치다 내지는 모든 사람에게 맞다라는 거 하는 순간 이제 과학을 벗어나서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간헐적 단식도 맞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안 맞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당뇨인에게는 이제 권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다른 데서 밝혔다시피 혈당 메커니즘이 안 그래도 취약한 사람들한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당이 넘나들기 때문에 너울렁너울렁하기 때문에 굉장히 혈관에도 좋지 않고 몸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당뇨인에게는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뇨가 없고 비만하기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간헐적 단식이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간헐적 단식을 한 후에 체중은 쪘던 사람도 있고 빠졌지만 근육이 다 빠졌던 사람이 있고 또 원래대로의 의도와 맞게 그 체지방이 빠졌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피 검사를 해본 거예요. 이제 요새는 피 검사 연령이 좀 낮아졌더라고요. 뭐 옛날에 40살에 뭐 생애 전환기 피 검사가 있었지만 최근엔 정부에서 좀 더 젊은 연령층에 피 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당뇨를 조기에 예방하고 비만을 퇴치하고 지방 간등 대사증후군을 찾아내서 이제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는 전 좋다고 봐요. 이제 좋은데 이제 일부분에 이제 간헐적 단식했던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받아보고 엄청나게 깜짝 놀라서 온 거예요. 보면은 피검사에서 갑자기 옛날엔 괜찮았는데 총 콜레스테롤 레벨이 왕창 올라가고 HDL 콜레스테롤도 오르고 TG 레벨은 떨어지고 중성지방이라고 그러는 거. 그런데 이제 LDL 콜레스테롤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황당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되는지 근처 병원부터 갔겠죠. 그랬더니 LDL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근처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당연히 뭐 LDL이 높으니까 스타틴을 권했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더니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환자도 아니지만 이제 억울해서 찾다 못해서 저한테까지 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요새가 검진 시즌인지 아니면은 간헐적 단식을 한 사람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됐다가 이런 이제 피 검사가 일치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보게 되면은 간헐적 단식 전에는 다 정상이었대요. 뭐 토탈 콜레스테롤 한 200 왔다 갔다.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50에서 60 정도 됐고 TG 레벨은 뭐 한 100에서 한 뭐 이 정도 됐고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00 또는 뭐 70 또는 130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검사 결과 보니까 그닥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상적인 건데 그저께 3명이 왔는데 다 젊은 사람이었죠. 근데 다 이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합산해서 대충 적은 건데 토탈 콜레스테롤 레벨이 350mg per 데시리터 어마어마하죠. 총 콜레스테롤이 350이면은 우리가 총 콜레스테롤 320 정도 되게 되면은 옛날 교과서에는 패밀리얼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에서 유전적 가족성 고지혈증을 의심하라고 돼 있어요. 거의 확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350.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레벨이 90. 뭐 당연히 올라가죠. 다른 이제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포화지방 먹어서 총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HDL 콜레스테롤 레벨도 올라가요. 그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이드는 40으로 떨어졌겠죠.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기가 막힌 게 LDL 콜레스테롤 레벨인데 LDL 콜레스테롤이 252mg 어제 온 사람 270, 290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190을 넘게 되면은 역시 이 사람은 유전적 고지혈증이다라고 생각하라고 돼 있고 뭐 제가 흔히 환자들한테 쓰는 리스크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이, 뭐 혈압, 그다음 담배 피냐, 당뇨 있냐, 고혈압 있냐 뭐 이런 거를 쓰는 거 해도 190 이상은 입력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190 이상이면은 리스크는 초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자 하시고 할 것도 없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레벨로 이제 온단 말이에요. LDL 252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이 사람들이 황당하겠어요. 이게 정말 내가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너무 이제 겁에 질려 오는 거예요. 왜냐면 LDL 콜레스테롤 250이는 뭐 근처 의사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고지혈증 환자 주변에 친구나 누구 친구는 아니겠죠. 젊은 사람들이니까 보여주면 이건 너무너무 높은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돼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째 이런 일이 하고 이제 온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하면 원래 그런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어차피 칼로리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좀 제대로만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갈 리는 없어요. 물론 이제 특이하게 그 우리가 거식증이라고 하는 거, 그 유명한 카펜터스인가 그 아주 목소리가 너무너무 스윗한 여자 가수도 거식증으로 죽었는데, 거식증이 있으면은 이거 아노렉시아 너버자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정신과 그 병명인데, 너무너무 굶게 되면 역설적으로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다고 간헐적 단식을 한다 해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즉, 간헐적 단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까 첫 초장에 말씀드린 대로 간헐적 단식의 의미는요. 하루에 먹을 모든 1800에서 2400 칼로리를 8시간 내에 다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말이에요. 케이블 TV라든가 어디 TV라든가 보면은 이제 셀럽이죠. 연예인들이나 뭐 누가 나와가지고 이런 걸 시연한 데 놓고 말이에요. 먹는데 보게 되면은 일반 식사라는 게 아니라 햄버거라든가 아니 피자라든가 고기라든가 걸 마음대로 먹고 자기 나름대로 단식한 데 놓고 뭐 기껏해 일주일이나 2주, 3주 봅시다 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패널들끼리 몸무게 몇 킬로 줄었습니다 박수 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위험하고 어리석은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좋아진다 해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TV를 못 믿으면서도 이런 건 또 TV를 덮어놓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먹을 칼로리를 8시간 내에 다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칼로리 제한을 하라는 뜻인데, 대부분의 간헐적 단식을 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 물론 문제 없이 잘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안 왔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하루에 다 먹을 양을요 8시간 내에 다 먹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럼 이제 살도 안 빠지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8시간 동안 먹을 때 충분히 배가 부른 걸 먹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뭘 먹냐면 지방을 먹어야 되거든요. 지방하고 단백질은 쉽게 위장에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떼기라든가 아니면 밥만 먹었을 때에 비해서 고기를 먹거나, 고기가 단백질하고 지방이죠. 그런 거 먹게 되면 속이 든든하잖아요. 배가 안 꺼진다고 그러잖아요. 속이 든든한 이유는 위장에서 더 소장으로 음식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속이 든든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당뇨 때도 응용을 하죠. 왜냐하면 그런 거랑 같이 먹게 되면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탄수 고지방 식사에 고지방을 먹는 로직 중에 하나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 고지방을 먹는 로직 하나가 밥을 안 먹고 이렇게 단식을 하니까 배고프니까 또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거를 고지방식을 먹어서 보충해 주겠다라는 또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고지방식이는 이 포만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포만감을 불러일으키려고 아주 많은 칼로리와 함께 고지방 식사를 하는 일이 꽤 많아요. 이게 하여튼 혼자 사는 건 그래.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식약청 사이트라든가 정부 이런 기관 사이트나 아니면 비만학회라든가 아니면 당뇨학회 사이트에 어떤 다양한 식이 다이어트에 대한 안내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변종 다이어트라든가 위험성, 그럼에도 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것들. 저번에 제가 채식을 말씀드렸다시피 채식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의미를 잘못 이해하더라고요. 8시간 내에 오늘 하루 먹을 걸 다 먹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이 아니고요. 그 시간은 정말로 칼로리를 적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하는 거죠. 특히 고지방 식사하는 일이 많아요. 뭘 먹냐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케이블 TV나 건강방송에 셀럽들이 나와가지고 막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8시간 동안 푸지게 먹고 나서 나머지 굶었더니 2주가 3주, 4주 지났더니 뭐 살이 빠졌더라는 1년도 안 해봐놓고 그 사람 하나 갖고 실험해놓고, 하여튼 이 TV 나와서 하는 거 이제 믿지 않아야 될 거는요. 한 5명 갖고 실험한 것도 있죠. 이거는 실험의 요건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엄정하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 놓고 뭐 자기네들 몸이 변했다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과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무슨 호사가들이 그냥 얘기하기 좋은, 그냥 심심풀이로 얘기할 수 있죠. A형, B형, O형의 성격이 어떻다는 정도의 수준밖에 지나지 않는 거를 건강방송이라 해가지고 한 3사람, 5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 먼저 밀착 취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재미삼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재미삼아 보실 수는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몸을 그런 정도 수준의 증거에 몸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식사를 했길래 콜레스테롤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면 치킨을 많이 먹었어요. 또 보면 그다음에 햄버거, 소시지, 치즈, 그다음에 돼지고기 삼겹살, 소고기, 피자, 케이크, 계란 뭐 이런 것들 이제 배가 좀 부른 거, 그러니까 다 보시게 되면 고단백, 그다음에 고지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시간 동안은 이제 막 우겨넣고 몸에다가 나머지를 이제 굶었다 하더라도 이건 다이어트 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평소에는 먹지 않았을 너무나 심한 고칼로리 고지방 식사를 8시간 내에 몸에 우겨넣은 거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럼 당연히 무지막지하게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는데, 저는 이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몸이 이렇게 된 사람들 보면서 많이 공부해요. 왜냐면은 옛날에 고탄수 저지방, 고지방 저탄수 다이어트가 방송을 타기 전에는요, 뭘 먹어서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200까지 올라간 사람을 거의 보기 드물었어요. 대부분은 정말 고전적인 그런 정상적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90에서 200이 넘어가는 사람은 대부분은 유전적인 그런 거였고, 가끔 가다가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든가 폭식가 같은 사람들이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200 넘어서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저탄고지의 영향하고 또 간헐적 단식하는 데 있어서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바람에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250, 300까지는 아니고 250, 270 되는 사람들을 정말 왕왕 많이 봐요. 근데 공부가 되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가족성 고지혈증 진단을 했거든요. 굉장히 의심하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게 너무 많고 음식의 힘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LDL 콜레스테롤이 덮어놓고 200 넘는다 해가지고 약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 많이 현실 속에서 더 많이 배웠죠. 이제 그런 식사는 옛날에 그런 무지막지한 식사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 레벨을 정말 많이 올리는데, 저는 그 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지혈증 전문가니까 다른 데서 안 된다고 하거나 뭐 하여튼 물어물어 저한테 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LDL 250 막 270 된단 말이죠. 옛날에 보지 못했던 숫자. 토탈 콜레스테롤도 250, 270 높다 그러는데 LDL 270은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지금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 올리는 건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화지방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증가해서 피로 LDL 막 뿜어내고, 반대로 간은 또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담즙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포화지방이 많게 되면 간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제거 리셉터라고 그래요. 수용체를 블록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제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중검이에요. 양날검이죠. 양날 칼이죠. 포화지방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더 많이 만들게 해서 피 속에 많이 뿌려대고, 그 피 속에 많이 뿌려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려는 기능마저도 그걸 블록시키니까 뭐 2배, 2배에서 4배 이상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숫자는 정확지 않지만, 그래서 만드는 걸 많이 만들게 하고 제거하는 걸 제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양쪽을 다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무지무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인지는 뭐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옛날에 식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버터 먹고 치즈 먹고 그다음에 버터에다가 뭐 하고 치킨 먹고 이런 식으로 이걸 전문적으로 했겠습니까? 옛날엔 이것이 좋지 않은 식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요즘처럼 저탄수 고지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막 먹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역사 이래.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포화지방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포화지방 때문에 그래요.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본인이 옛날엔 괜찮았는데 간헐적 단식한 다음에 3개월 또는 6개월에 피검사 우연해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다는 거는 간헐적 단식 때문에가 아니라 간헐적 단식 때 잘못 오해해서 포화지방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쳐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How can I do? 나 웃잘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이에요. 이제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근처 병원에 갔더니 이제 본인이 그걸 갖고 이제 검진 걸 갖고 근처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LDL 콜레스테롤이 190mg/dL 훨씬 상회한다고 해서 초위험군이거든요. 스타틴은 바로 처방 받은 거. 이거는 이제 그 선생님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 선생님 맞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 봤을 때 그 사람의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90 이상 되게 되면은 심혈관 발병의 최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스타틴을 처방하라고 돼 있어. 물론 여기서도 이제 많이 바뀐 게 환자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나이를 감안하고, 환자의 다른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환자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는다면 스타틴을 처방하는 것이 좋다 하는데, 문제는 스타틴을 처방하면 평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틴을 처방해서 평생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나빠져서 평생 처방할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먹고 두 달 먹고 당신 콜레스테롤이 좋아졌으니까 스타틴 끊읍시다 하는 건 사실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환자분들 보면은 뭐 3년 전에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2개월 있다 검사했는데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약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혈압이 있어요. 혈압이 있는데 고혈압약을 먹고 3개월 있다가 혈압이 정상이 됐으니까 이제 혈압약 먹지 맙시다라는 거랑 똑같은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작했으면 평생 먹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젊은 사람인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근데 담배만 끊으면 콜레스테롤 약을 안 써도 된다는 약속을 받고 담배 끊은 다음에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있어야지 심혈관 위험률이 비슷하게 돌아오거든요. 담배를 피지 않았을 때랑.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씁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쓰려면 평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90 이상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선생님은 고지혈증을 세부 전공하신 분이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 합리적으로 이제 스타틴을 이제 쓰자고 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한테까지 온 거죠. 스타틴 쓰기 싫은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6개월 전만 해도 높지 않았고 그다음에 나 젊고 30대 중반이고 20대 후반이고 뭐 이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간헐적 단식하다 내지는 저탄고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잠시 몰두해가지고 먹다가 생긴 고지혈증으로 약을 먹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렇죠. 뭐 저라도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35세 지금부터 약을 먹어서 50년 먹어야 된다면은 누가 이제 스타틴을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더구나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거짓 뉴스도 너무나 많고 과장된 것도 너무 많고 특히 유튜브가 정치하고 의료 쪽은 굉장히 가짜 뉴스도 많고 엄청나잖아요. 이게 뭐가 진위를 가릴 수가 없는 게 많은데 그러니 어떤 유튜브 보면은 스타틴 먹으면 죽는다더라, 스타틴 먹으면 간 버린다더라, 뭐 이런 뉴스도 있고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디를 보게 되면은 스타틴 안 먹으면 죽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제 막 이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이제 헷갈리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제 먼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차분히 이제 숨을 깊이 쉬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환자가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잠시 잘못된 식사로 단기간 내에 올라간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하면 그냥 원상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자연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 하나 있죠. 약 안 먹어도 그냥 어떻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묻는 거고, 두 번째는 혹시 내가 6개월 또는 3개월 내지 1년 동안 모르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것이 그런 기간 내에서도 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맥에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만들지 않았까? 혈전을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막 더구나 이제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뭐가 막 여기가 찌릿거려도 막 불안하고 이런 데가 손발이 저릿저릿한 것 같고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갑자기 힘이 빠지고 하여튼 그 온갖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좀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을 처방받았는데 내가 약 말고 다른 방법으로 콜레스테롤 원상복귀 시킬 수 없을까? 뭐 예를 들어 식사 조절한다거나 뭐 건강식품을 먹는다거나 또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약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당신이 너무 높으니까 250이나 되니까 LDL이 당신 꼭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제 그쪽 의사 선생님이나 저 강력하게 얘기했겠죠. 또 화도 내면서 너무나 이제 이렇게 돼갖고 환자분 너무 답답하고 안쓰럽고 좀 화가 나거든요. 막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위험에 자기의 몸을 맡길까라고 좀 측은하기도 하고 막 안쓰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막 그렇게 조장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그걸 믿는 또 이런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막 강력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약을 근데 이제 환자는 싫은 거죠. 약을 먹다가 좋아지면 끊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가 궁금해해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자 보세요. 간헐적 단식이나 뭐 하고 하여튼 식이요법이 잘못돼서 했는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한 50대예요. 담배를 엄청 폈네요. 고혈압이 있네요. 또는 당뇨병이 있네요. 뭐 이럴 다른 병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고지혈증도 혈관 손상에 이미 손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
더 마지막 그냥 카운터 블로우라고 그러나 그냥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스타틴을 쓰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흡연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흡연을 갖다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성인 남자가 30%인가 흡연율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정말 답답하고 또 화도 나고 안쓰러운 거는 심장병 때문에 풍선 시술하고 스텐트 넣은 사람들도 담배 끊는 거에 성공하는 사람이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를 피면은 이 스텐트 넣은 거 있잖아요. 풍선 시술에 스텐트 넣은 거가 좁아지는 제일 큰 요건 중에 하나가 요건 중에 하나가도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담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당뇨병,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거든요. 근데 담배는 정말 치명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흡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담배를 피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안에가 너덜너덜 망가지는데 틈이 많이 생겨서 그 사이로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레벨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아리를 틀어서 이제 동맥경화를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탄수 고지방을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잘못해서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혈관이 많이 망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검사해 본 다음에 웬만하면 스타틴은 쓰자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많지 않고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안쓰러운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요. 젊어요. 20대 여자, 30대 남자 잘 살고 있는데 몸 좀 빼겠다고 그냥 단식을 해버린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또는 이제 말을 안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면 이제 야단 맞을까봐 말을 안 해요. 뭐 한 소리 들을까봐. LCHF 저탄수 고지방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변을 보게 되면은 소변에서 케톤이 나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탄고지를 했거나 아니면은 극도로 자기가 살을 빼기 위해서 아주 칼로리 제한식을 엄청나게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젊어요. 그 다음에 흡연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병도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 고지혈증도 없었고 더욱더 문제는 가족력도 없었고 자기는 간헐적 단식할 때 폭식한 거라든가 아니면 저탄고지 외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야. 이럴 때는 너무 난감하다는 거야. 어딜 가더라도 당신 LDL 200이 넘으니까 약 먹어라. 바로 처방하고. 그러면 이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요. 너무 자기는 정말 걱정되는데 진짜 어디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보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200이면은 악소리 나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토탈 콜레스테롤도 200 넘게 되면 고지혈증을 하는 마당에 LDL 200, 220, 240 하니까 이제 본인은 막 후회에 막급한 거죠. 내가 잘못 살았나, 나 큰일 났다. 내가 이러다가 혈관이 막혀 죽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의사 선생 말대로 스타틴을 바로 먹을까 하다가 또 유튜브 뒤져보면 스타틴 먹으면은 뭐 오만 가지 부작용이 생겨 합병증에 시달린다더라. 무슨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는 뭐 제약회사와 의사 협잡이래더라. 또 뭐 고지혈증 환자를 죽이지 않는다. 스타틴 중이다. 하여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유튜브에 늘어놓는데 그걸 뭐 검열을 하겠습니까? 일일이 찾아내겠습니까? 이제 환자 입장에서 모르니까 안목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요즘 찾아오는 이유가 많은 게 여름에 단식을, 여름에 좀 사람들이 몸매를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많이 했나 봐요. 주로 여름에. 그래서 가을에 이제 가을 되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서 찾아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요. 심전도를 찍어보죠. 심전도 괜찮거나 또는 이제 동맥경화도라고 해가지고 또 있잖아요. 많이 아시는. 그다음에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찍고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뭔가 이 사람은 고지혈증 때문에 치명타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이제 대학병원에 보내서 관상동맥 칼슘도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요 세 가지를 보고 이제 보통은 저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동맥을 보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죠. 이거 보세요. 이게 혈관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피가 흘러가는데 이런 큰 또아리가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콜레스테롤 플라크라고 그래요. 이게 총 콜레스테롤이 좀 높았고 대사증후군 환자였는데 그냥 와가지고 약 먹을지 말지를 검사하다가 경동맥을 딱 봤더니 이런 식의 협착이 있었다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안에가 까만 거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때 까만색이 나타나요. 이거는 잘못하면 쓱 쓸려가가지고 툭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관성동맥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플라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보여주면 자기네들 약 먹겠다고 그러죠. 이거 보고 약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스타틴도 쓰고 이런 경우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이제 플라빅스 같은 약도 쓰고 해서 이제 이거를 정밀 막 자주 보면서 이게 굳어지나 안 굳어지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경동맥까지 괜찮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임박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담배를 안 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청년 또는 이제 뭐 젊은 여자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젊고 그 다음에 가족력이 없어요. 가족 중에서도 무슨 심근경색이라든가 뇌경색증에 그런 가족력이 없고 뭐 고혈압이라든가 제사증후군이라든가 당뇨병 없는데 그냥 단지 자기가 그냥 뚱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한 것이 간헐적 단식이었는데 그걸 잘못 운용해가지고 고지혈증이 됐거나 아니면은 다이렉트하게 정말 안 될 길을 가는 저탄고지를 선택해가지고 저탄고지 자기는 당연한 순서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저는 저탄고지 한 사람한테 당신이 저탄고지를 제대로 했으면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그걸 한 징표에 오히려 만약에 당신이 저탄고지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거는 당신이 사전적 의미에 흔히 얘기하는 저탄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저탄고지는 필연적으로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했다면은 뭐 그렇게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데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하여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식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흡연자, 젊은 사람, 가족력이 없고 다른 질환이 없고 혈관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는. 다행히 요즘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은 고지혈증에 노출된 것도 얼마 많지 않고 다른 병도 없고 흡연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피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 식사죠. 아시다시피 이제 제 블로그나 이런 걸 열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지혈증 TG 말고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중성지방이라고 부르는 잘못 부르는 트리글리세라이드 부릅시다. 앞으로는 TG 레벨은 운동과 식사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운동을 하게 되면 떨어지는 게 거의 뭐 유전적인 게 아니라면 거의 100%예요. 그러나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라고 흔히 콜레스테롤 높다고 하는 이제 고지혈증 두 가지죠. 하이퍼 TG, 트리글리세라이드 높은 거하고 콜레스테롤 레벨 높은 건데 흔히 우리가 스타틴 쓰자고 얘기하는 건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고지혈증이거든요.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건데 어떤 식사를 하지 않고 어떤 식사를 하면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식사를 하지 않아야 돼요. 포화지방 식사 금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금지해야죠. 당분간은. 육고기, 생선 말고 이제 육고기 먹는 거. 그다음에 뭐 당분간은 이제 그 가슴살, 닭가슴살도 이제 금지해요. 왜냐면은 그거 먹으면서 딴 거 같이 들을까 봐 퍽퍽하니까 거기다 이제 버터를 버무리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육고기와 가금류를 금한다. 당분간만. 그다음에 버터, 치즈, 그다음에 심지어 우유마저도 금해요. 왜냐하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제품 같은 요구르트도 금합니다. 그래서 유제품들은 다 먹지 말라고 해요. 당분간이에요. 영원히가 아니라. 그다음에 바삭한 거 포화지방으로 튀기잖아요. 그래서 뭐 튀김이라든가 제과라든가 바삭바삭 크루아상이라든가 뭐 파운드 케이크라든가 디저트라든가 빵, 케이크, 페이스트리 같은 것들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디저트라고 생각해서 채식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정말 생각하시지만 가장 포화지방이 높은 식용유는 코코넛유예요. 사실 그 다음에 팜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하여튼 이런 비스킷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금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삭바삭한 건 일단 금지해요. 예, 아주 높은 고지혈증 환자들은. 그래서 육고기, 유제품, 그다음에 바삭한 튀김이라든가 바삭바삭 이런 것들은 금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두 가지죠. 콜레스테롤 먹으면 무조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가 있고 또 이제 뭐 대충 하는 사람들 그냥 아주 그냥 거의 뭐 이제 아는 척하는 일반인들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둘 다 틀린 얘기고요. 심한 경우에는 올라가요. 그리고 적당한 경우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빨리 떨어뜨려줘야 되니까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못 먹게 합니다. 우리가 먹는 단일 음식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계란 노른자예요. 계란 하나당 한 200g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제가 복잡하게 얘기한 거에서 실링 이펙트라는 건데 뭐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하여튼 콜레스테롤이 워낙 높아서 식사로 콜레스테롤 레벨을 떨어뜨리기 원한다면은 자기가 먹고 있는 계란 뭐 금지해야 되고 또 알게 모르게 계란으로 만든 음식들이 많아요. 뭐 계란 과자도 있고 하여튼 뭐 모르게 먹는 게 많잖아요. 식빵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금지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커피 종류에 따라서 특정 커피를 금지하는데 에스프레소 이제 금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모카포트는 더 심하죠. 누가 질문했었는데.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는요. 그 아메리카노라는 거는 에스프레소 원샷에다가 더 뜨거운 물 4개, 4잔을 섞은 거거든요. 그거 하나 먹으면 결국 에스프레소 한 잔 먹은 거랑 똑같아요. 그거 역시 또 카페스테롤. 제가 이제 버릇해가지고 카페스테롤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카페스테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커피 안에 들어가 있는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정식 명칭 카페스톨이에요. 근데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쓸 때는 카페스톨이라고 쓰다가 이제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니까 카페스테롤을 쓰다가 얼마 전에 이제 누가 이렇게 여기 댓글에 카페스톨이라고 듣고도 그러잖아요. 카페스톨. 카페스톨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제 선생님한테 닥터 제임 셰퍼 선생님한테 카페스테롤로 들었고 또 옛날 문화는 카페스테롤에 되어 있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바른 명칭은 카페스톨입니다. 카페스톨. 근데 이제 그거는 커피 안에 들어가 있는 방향족인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더치커피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더치커피도 필터를 쓸 때 세라믹 필터를 쓰게 되면 걸러지잖아요. 항상 종이 필터가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콜드브루라고 나온 거는요. 잘은 모르겠지만 종이 필터를 썼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금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믹스커피 같은 것도 이제 금지해야 되고요. 캡슐 커피도 일반적으로 금지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대답하자는 게 그 질문을 하려면은요, 좀 자기가 질문하고자 하는 그 컨텐츠나 유사 콘텐츠의 질문과 대답을 좀 보세요. 그래서 좀 비슷한 게 있으면 그냥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보지도 않는지 바로 그냥 질문을 해버리거든요. 저도 그럼 대답을 안 하죠. 왜냐면 너무나 많이 대답한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를 종이 필터에다가 걸르면은 카페스테롤이 제거되느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일산인 홍씨라는 제 단골집 커피 로스터리에다가 물어봤거든요. 제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사람이 좀 있대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향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내려가지고 그거를 커피 필터에다가 또 해가지고 또 다시 걸러서 먹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카페스테롤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것까지 있을까? 차라리 드립커피를 마시고 말지 저 같으면은. 그다음에 캡슐 커피도 카페스테롤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카페스톨이죠. 유속을 조절하면 커피 맛이 달라지거든요. 커피를 빨리 빼느냐 또는 천천히 빼느냐에 따라서 그 향과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캡슐 커피 중에 맛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뒷단인지 앞단에다가 필터 종이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홍시 커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맛이 좀 달라져요. 근데 그런 거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프림을 넣게 되면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하면 돼요. 그럼 뭘 먹냐? 인스턴트 커피. 카누도 원두가 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드립 커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에스프레소를 갖다 내린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먹을 수가 있죠. 근데 터키 커피, 그다음에 모카포트인가 뭐 그거라는 거는 전부 다 콜레스테롤 레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불충분해요. 더 빨리 내릴수록 좋거든요. 그럼 이런 식사를 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사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거. 섬유질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지혈증 조절하는 법 1부, 2부, 3부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다 링크 해놓을 텐데 보시고 보게 되면 이제 섬유질 껍질째 먹는 사과 섬유질이 그렇게 좋아요. 이게 팩틴이거든요. 팩틴이 사과에 많거든요. 그래서 껍질째 사과를 드세요. 당뇨가 아니고 대사증후군이 아닌 분들은 이런 고지혈증이 이렇게 했을 때 급박하게 떨어뜨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껍질째 사과를 하루에 한두 개씩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섬유질이 견과류에 있어요. 아몬드가 엄청 좋습니다. 근데 브라질 넛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드시지 않아야 되는 게 셀레늄이라든가 이런 하루 허용 용량이 있는 것들이 브라질 넛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삼가하시고 아몬드 그냥 한 문큼씩 하루 2번 이상 드시면은 마그네슘도 많아요. 불포화 지방산도 많아요. 불포화 지방산도 먹으면 좋은데 말씀 안 드리는 게 불포화 지방이든 지방은 어차피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찔 수가 있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은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견과류에도 불포화 지방이 많으니까 이런 건 드셔도 되고 전곡류 그러니까 이제 현미라든가 아니면은 호밀이라든가
도정하지 않은 것들은 그 안에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전곡류를 드시는 게 좋고, 오트도 괜찮아요. 그 뭐죠, 귀리 같은 거. 그다음에 야채도 좋고. 저는 워낙에 나물 킬러거든요. 저는 이제 과일은 잘 안 먹고, 뭐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제 방송 듣는 분들은 제 식생활을 다 알 텐데, 저는 이제 과일은 씌어서 안 먹고 달아서 안 먹고 그래요. 저는 쓴맛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곰치라든가 같은 그 나물 같은 그 쓴 그런 나물들을 되게 잘 먹거든요. 나물도 좋아요. 그래서 나물 드시고, 여기서 깨알같이 선전하자면 저의 단골 식당인 오색약수에 있는 산촌식당을 가시면은 나물 종합판의 결정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해조류 같은 거 드시면 돼요. 이게 섬유질인데 이제 너무 겁나. 나 하루라도 못 참아. 나 빨리 떨어뜨리고 싶어. 그런데 약은 싫어. 그러면 제가 뭘 하냐면 기능성 건강식품을 소개시켜 드려요. 이게 이제 서플리먼트인데 그 사과에서 주로 많은 것들 다 모아가지고 섬유질로 만드는 게 팩틴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고지혈증 가이드에나 써놨을 거예요. 팩틴.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 등등 3가지 이상의 게 있어요. 그 다음에 GUM,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 그 다음에 팩틴. 이 3가지가 고지혈증 때 권할 수 있는 기능성 섬유소예요. 그래서 이런 걸 드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왕 잘못한 건 할 수 없어. 복구해야 되죠? 그랬더니 너무 난 약이 싫어. 그리고 난 너무 젊고 경동맥이나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난 담배도 안 피고 병이 없어. 그런데 LDL이 250이야. 어떻게 할까? 나는 식사를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시고 먹으라는 거 먹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얼마나 해야 돼요? 이러다가 얼마 있으면 돌아와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한 달이면 돼요. 이건 정말 여러 사람한테 해봤어요. 한 달이면 돼요. 제 친구들도 이제 의사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에스프레소 그렇게 무슨 유행처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에스프레소 하루에 3-4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홍근아, LDL 콜레스테롤이 내가 190이다. 너 어떡할까? 그러면 야, 너 커피 마시지? 나 에스프레소 마셔. 너 그거 다 끊어봐라. 그러면 한 달 있다 변할 거다. 한 70 떨어질 거다 했는데 점장이처럼 딱 LDL이 70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LDL이 120이 됐어요. 그만큼 그 커피에 하고 그 포화지방의 무지막지한 효과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돼요. 2주부터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달 있으면 충분히 원상복귀 돼요. 영화 소개시켜 드릴게요. 러빙 빈센트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빈센트 반 고어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반 고어의 그림 속에 초상화로 그려졌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반 고어가 그렸던 배경 속에서 만화로 움직이면서 에피소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고 이 그림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일일이 다 손으로 그렸대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동유럽이 많아요. 참여한 데가. 왜냐하면 동유럽이 인건비가 좀 싼가 봐요. 그래서 모든 그림 스튜디오에서는 다 동유럽 스튜디오에서 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유럽 화가들이 이게 그리고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이걸 만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 괜찮은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가설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가 자살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건가? 동네 소년들하고 노는 거에 오발로 이제 총을 맞아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왜 걔네들을 고발하지 않았느냐? 빈센트 반 고흐가 일부러 비밀을 지켰다라는 가설하에서 만든 영화인데, 영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림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안팎으로 다 시끄럽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안식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예술이 이제 안식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좀 보시면 아마 많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실은 저는 빈센트 반 고흐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화가거든요. 예,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하고 베르미어하고 렘브란트가 있는데, 반 고흐는 말하자면 음악에서 말러갔다고 할까, 직설적이고 전문적인 소양을 쌓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그 표현력이 있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떤 기능적인 거라든가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어떤 공들임 내지 기법이라는 거 볼 때는, 저도 이제 그림을 아마추어로 그리니까 볼 때는 반 고흐보다는 역시 베르미어나 렘브란트, 특히 렘브란트,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이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번에 직접 가서 보니까 렘브란트는 정말로 천재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제 제가 볼 때 네덜란드가 난 3사람의 화가인데 이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건데 저의 전리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림 그리는데 그림 그린 사람은 이제 물감에 탐하거든요. 붓하고 이거는 이제
올드 홀란드라는 반고도 썼다는 유화 물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꼭 구하고 싶었는데 한국에는 없어요. 이렇게 아주 비싸서 없는 게 아니라 잘 들어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암스테르담 갔을 때 화방에 들려서 샀어요.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뜯었지만 이제 이게 올드 홀란드라는 거고, 요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하나. 저는 이제 모네도 좋아하고 좀 더 시기를 거슬러 보면 렘브란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렘브란트가 공간에 빛을 뚫어내는 걸 보게 되면은 빛을 그리지 않았는데 빛이 뚫어지거든요. 이제 다른 쪽을 환하게 하고 대비를 주고 하게 되면은 붓을 터치하는 그 부분이 빛이 되거나 어둠이 돼요. 근데 그런 기법을 렘브란트가, 그러니까 뭐라자면 좀 더 동양적인데, 건드리지 않았는데 거기가 빛이 되거나 거기가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보니까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한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렘브란트 200주년에 나온 DVD가 있는데,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해설하는 건데,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려다 그 DVD가 이미 절판이 돼 버렸고 유튜브에서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서 그냥 대신 또 일반인에게 호소력이 있고 또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그림 또한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빈센트 반 고흐의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